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건설 기술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천년에 걸친 전통 건설 기술에 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22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분량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림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은 주로 이렇게 나무나 돌, 주위에 있는 우리 자연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든 건축물이 많죠. 주로 다리, 그 다음에 저수지, 그 다음에 성들, 그 다음에 한옥, 그 다음에 사찰,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류의 건축물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것이 진천 농교입니다. 진천은 충청북도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죠. 농교란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었던 다리. 지금 한 사람이 진천 농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진천 농교는 돌로 만든 이 돌을 마치 고기의 비늘처럼 쌓아서 물의 저항을 줄여 만든 다리로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큰 물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는 잘 보존된 축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수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수지는 삼한시대 만들어진 의림지, 전북 김제에 있죠. 그래서 이 뚝을 쌓을 때는 주위에 있는 자갈, 흙, 모래 등을 섞어서 이렇게 둘레를 쌓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외부 석재를 이용해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가두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의림지가 농사를 짓는데 요긴하게 사용이 될 정도로 튼튼하게 만든 저수지입니다. 자, 이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었던 삼한시대의 축조물 의림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화성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수원화성을 이렇게 평면에서 위에서 살펴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 실학자인 정약용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또 정조의 정치력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죠. 그래서 수원으로 이 궁궐을 옮김으로써 군사적 기능과 도시적 기능을 함께 구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안문, 그 다음에 돈, 서북공심돈, 그 다음에 문, 화홍문, 또 여기도 돈이 하나 있죠. 봉돈.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을 사용해서 도시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한꺼번에 구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건축물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군사적 기능에 사용되었던 건축물입니다. 첫 번째가 장안문, 대표적인 문이죠. 그래서 적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문 뒤에 성문 밖에 이렇게 옹성, 이 부분 옹성이라고 하죠. 옹성을 쌓아가지고 적의 공격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안문이죠. 장안문. 그 다음에 돈은 성벽을 말합니다. 성벽을 말하는데 봉돈은
외부와의 신속한 통신을 위해서 봉수대를 이렇게 설치한 돈을 봉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사적 기능도 구비를 해서 이 왕이 사는데 안전한 시설을 도모하였죠. 자, 이것은 서북 공심돈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망루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아래 총포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대포를 쏠 수 있는 이러한 구멍들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서북 공심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설물들을 구비해서 수원화성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도시적 기능으로서 화홍문입니다. 화홍문. 수원화성 북쪽에 있는 수문이죠. 그래서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이런 안전장치까지 구비를 했습니다. 백성이 농사와 상업에 종사하여 자립적인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로나 하천, 농경지 이런 것들까지 두어서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이렇게 위한 시설물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수원화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기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그래서 도로래와 축, 바퀴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치. 이것이 바로 거중기죠. 그 다음 유형거는 바퀴가 달린 이러한 수레로서 무거운 물체를 쉽고 빠르게 옮기는 장치였답니다. 유형거. 그 다음에 농로란 것은 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데 사용되는 장치였습니다. 요즘과 같이 비교한다면 크레인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해서 수원화성을 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한옥이죠. 한옥 기와집입니다. 자, 이 기와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주나 또는 우리가 수학여행 갔던 전주에서도 볼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 집을 지을 때 주로 나무나 돌, 나무, 목재죠.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집,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나온 집 그리고 기와 이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구하기 쉬운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와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옥의 형태로서 처마, 그 다음에 기와, 그 다음에 기둥과 주춧돌, 그 다음에 벽, 창호지, 마루 이러한 시설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와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런 선들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죠. 이런 선들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또 과학적으로 설계된 부분, 특히 처마와 같은 이런 것들은 여름에는 햇빛이 방 안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방 안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 이것이 처마가 되겠죠. 이 처마 부분.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기와집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 초가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초가집과 노화집입니다.
우선 노화집은 너화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온 효과가 뛰어나고 온도차가 심한 울릉도와 같이 이런 특수한 지역에서 많이 지어서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이 노화는 기와 돌로 만든 기와 대신에 나무 조각이죠. 그래서 나무 조각을 기와처럼 이렇게 고기의 비늘처럼 엮어서 만든 집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초가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갈대나 볏짚 등으로 이 초가를 엮어서 만든 집인데 여름에는 햇빛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집안의 온기가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집이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초가를 다시 한번 엮어서 이어주는 일들을 했었죠. 자, 이것이 바로 너화집, 초가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돌은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저기 아궁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턱이 하나 있는데 불이 이렇게 허들을 넘듯이 이렇게 올라서 내려가면서 오랫동안 방을 데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그다음 여기 구들이고요. 개자리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고래등을 따라서 고래를 따라서 이 구들장을 데폈죠. 그 다음에 굴뚝까지 이렇게 아궁이부터 굴뚝으로 열기가 빠져나갈 때까지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머물게 온기가 머물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이러한 과학적인 구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온돌에 사용된 우리 아름다운 낱말 알아보도록 하죠. 아궁이, 그 다음에 부넘기, 그 다음에 구들, 고래, 고래둑, 그죠? 그 다음에 구들장, 굴뚝, 이런 낱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온도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합천 해인사에 있는 장경판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판전은 몽고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력으로 무찌르기 위해서 만든 목판 장경판으로서 약 8만 1천 여장의 경판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에 모셔져 있죠. 그래서 통풍이 잘 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오늘날까지 잘 보관되고 있는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잘 안 펴지네요. 자, 폈습니다. 이번에는 석빙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석빙고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주에 있는 석빙고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얼음을 잘 보관해서 여름에 더울 때 왕 임금에게 이 얼음을 진상하기 위한 요즘과 같은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공기의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내부 공기를 차갑게 유지해서 바깥 공기와 이렇게 교류가 되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었던 아주 과학적인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건설 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건축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